이제부터 내가 로직을 알려준다.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우리는 이미 얘를 보고 왔어. 그죠? 어떤 세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왔어. 원자의 세계. 원자의 특징이라든가 구조, 그 다음에 원자들의 주기적 성질까지 다 보고 왔단 말이야. 아니? 최소한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 원자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같이 더불어서 원소라는 개념도 같이 알아도, 얘가 개수 개념이면 얘는 성분 개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3단원의 주기율표를 한번 펴봐. 걔가 몇 페이지더라? 185쪽인가? 봐봐. 3단원. 아, 2단원 주기율표. 185쪽이면, 170, 120, 몇 쪽? 그래. 그 페이지 열어봐. 크게 알려줘. 동현이 못 찾고 있잖아. 하여튼 굼떠. 그렇지. 찾았어. 됐어, 아이들아. 니들이 여기서 원소 성분을 알 때 오늘 중요한 게 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 정도 알아둘까? 1번부터 20번에서 원소가 몇 개, 금속 원소 몇 개 있나 봐봐. 색깔이 뭐 황색이 들어간 거 7개지? 그지? 2주기에 2개, 3주기에 3개, 4주기에 2개. 딱 20번까지는. 이해 갔어? 금속 원소를 잘 봐. 금속 원소의 또 다른 하나, 그 주기에 보면, 4주기에 보면 망가니즈 보이냐? 25번 될라나? 그 다음에 철 보이냐?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쭉 따라가면 29번 구리 보이지? 그리고 아연 보이지? 자, 그 밑에 주기로 내려가면 Ag, 은 보이지? 그 다음에 그 좌측으로 하면 바륨 보이냐? 바륨? 좌측 아래쪽에 바륨.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층에 납 보이냐? 납, Pb. 이것들을 알아도 자주 등장하는 금속 원소니까. 알았니? 그러니까 금속은 니들이 보기에도 리튬, 베릴륨, 나트륨, 얘들은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망가니즈, 그 다음에 철, 구리, 아연, 그 다음에 은, 바륨, 그 다음에 납, 요 정도가 쭉 금속이다 이거죠. 자주 봐두라고. 나머지가 뭘까? 비금속이거든. 자, 우리는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서 구분을 할까, 이제부터.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원자의 세계에서 얘들아 누구 세계로 들어가냐면 분자의 세계로 들어갈 거거든. 근데 이 중간에 너무 많은 것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가면 다 암기를 해. 그러니까 안 풀리죠. 원자의 세계에서 분자의 세계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원자가 뭐로 간다는 의미야? 물질이 된다는 의미야. 물질.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원자라고 불러.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 수소, 원자 이렇게 써줘. 그런데 물질이 되잖아? 그럼 이런 무엇을 한다? 결합을 하게 돼. 근데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 전자의 학문이야.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게 화학변화거든. 다시 말하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 그럼 이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화학결합이 들어오는 거야. 이 화학결합이 일어났을 때 이런 물질이 되는데, 이런 걸 수소 혹은 수소 분자, 그 다음에 수소 기체, 이런 말로 쓰는 거야. 이게 물질이야, 진짜. 우리가 쓰는 물질. 알았지? 그런데 나는 저기다 분자만 써줬거든. 근데 저거 말고도 잔뜩 있거든. 그래서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들어갈 거야. 먼저 이 물질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물질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 실제로 물질은, 우리가 배우는 물질은 순물질이야. 앞으로 배우는 건. 이미 혼합물은 1단원에서 배우고 왔어. 혼합물도 여러분들 균일하고 뭐로 나뉘어? 불균일로 나뉘는데, 문제는 균일을 우리는 용액입니다 라고 배우고 왔단 말이야. 몰농도, 퍼센트 농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균일은 거의 다루지도 않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봐야 될 게 얘거든. 자, 물질의 세계에 들어왔어. 그 중에 분자의 세계로 우리는 싹 올인할 거야. 물질은 되게 많은데 분자 쪽으로만. 그러면 순물질은 뭐가 있느냐? 여기서 얘가 또 등장해. 얘하고 같은
원소잖아, 그지? 근데 물질의 원소와 성분의 원소는 다른 말이야. 알았지? 동음이의어야. 그래서 얘는 옛날에 이걸 헷갈릴까봐 호돈소 물질이라고 했어, 예전에는. 지금 원소라고 얘기한다. 원소는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한 종류 원소로 구성된 게 원소다 이러면 좀 부끄러우니까 한 종류 성분. 그럼 머릿속에 딱 안 들어와. 우리한테 이런 걸 화학식이라고 하잖아. 그지?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몇 개 있다. 그래, 이거야. 한 종류 있는 애들이 원소다. 알았어? 기억하고 눈으로 딱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 두 종류 이상 성분으로 되어 있어. 결국 뭘까?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 있는 애들을 말하자. 이런 애들이 화합물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물질의 존재를 안 다음에 이 결합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면 돼. 자, 화학결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볼게. 우리가 화학결합을 하려면 원소는 크게 두 가지라면 제일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누구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나누어서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금속과 비금속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결합을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화학이 뭐의 학문이래? 원자를 이루는 구조 중에 전자만 움직임이 가능하지. 그래서 물질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끊임없이 이동시켜. 알았어? 그게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의 대부분은 전자 이동에 의해서 생기고, 그 전자가 왜 움직이냐 그러면 각각 원자들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움직인다. 그러면 금속 원소들은 대부분 전자를 잃어. 외곽에 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는 애들이니까 잃어. 그래서 무슨 이온 되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들은 부족한 애들이 많아. 16, 17족처럼. 그래서 무슨 이온이 되어서? 음이온이 되면 무슨 값을 띠게 돼? 전하 값을 띠게 되는 거야. 그럼 전기력이 생겨. 그래서 둘이 결합한다. 그래서 무슨 결합? 이온 결합. 자, 여기서 얘를 물질적 해석으로 봐봐. 이온 결합은 대문자가 몇 개 이상 있을까? 왜?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니까. 그럼 얘는 100% 뭐로만 존재한다? 화합물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 여기를 먼저. 됐지? 이온 결합은 100% 화합물이야. 두 번째야. 이제 비금속과 비금속이 반응한다라고 봐야 돼. 비금속과 비금속. 알겠어요? 이것들은 외곽의 전자가 4개 이상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얘들도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전자를 맞을 수도 있어서 음전화를 띌 수도 있지만 지들끼리는 뭐 그냥 귀찮게 받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야. 외곽의 전자가 4개 이상 되니까. 물론 수소는 예외적으로 헬륨을 따라가니까. 그지? 전자를 딱 공유해서 결합을 한다 해서 무슨 결합? 근데 얘들이 정말 신기한 게 원소로도 존재할 수 있고 화합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해. 다양하다. 알겠어? 그리고 봐라. 그리고 이런 공유 결합을 한 원소나 화합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면 그게 분자야. 마무리는 그걸로 끝날 거야. 분자의 세계로. 그러니까 앞에서만 이거 배울 거고 이거 배우는데 뒤에 가면 이쪽 노선을 따라갈 거라는 거지. 분자 쪽에서 끝날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더 많이 배울 거라는 거지. 자, 마지막 경우의 수가 누가 있냐? 금속과 금속이 있는데 하나 알아도 이들은 동일해. 다시 말해서 금속 원소끼리는 절대 다른 금속과 화합물을 못 만들어.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해. 그러다 보니
금속의 결합은 100% 뭐만 존재하는 거야? 원소로만 존재한다. 이제 이걸 구분하면 돼. 어떤 구분이냐? 봐. 공유결합 물질의 원소와 금속결합의 원소의 차이점을 본다.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닌데 교과를 볼 때 너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얘들은 말이다. 공유결합을 할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원소가 1번부터 20번까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누구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밖에 없어. 알았지? 다 밑에 뭔가 숫자를 달고 나오잖아. 이런 애들이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결합이야. 그럼 얘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 하나잖아. 그래서 이렇거나 저기 써있는 거 보이지? 저 원자잖아. 쟤들이 금속 원자 아니야? 원자가 곧 물질이야. 알았지?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 쓰느냐? 잘 들어. 얘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분자라고 부른다고. 똘똘한데? 이쯤에서 몰라갖고 나한테 욕먹고 하나 쫓겨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다 이거지. 알지? 내일 모레 그 검사 때문에 몸이 좀 약간 부실해. 배고프니까 가장 막 예민해지더라고. 걸리기만 해 하나. 아주 그냥 딱 찍어놨어.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나이를 때렸을 때 둘이 저 않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금속들은 말이다. 이렇게 써놨지만 덩어리야. 자기 자신과 결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덩어리야. 금속 그럼 맞으면 아프다 이런 느낌 안 드냐? 수은 뭐 그런 액체 말고 너네 액체 맞으면 죽어. 수은 약간만 중독되면 죽어. 미라마타병 걸리잖아. 그지? 저기 누가 뉴턴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연금술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숫자 하나 썼다고 한 게 이러지 마. 이거 대표값이야 그냥. 또 하나 알려줄까? 이것도 대표값이야. 얘들도 덩어리야. 나트륨이온 주변에. 그러니까 얘와 얘는 독립적일 수가 없어. 알았어? 얘만 독립적이다 그럼 분자라는 말을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개수 개념을 생각하고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에 걔들의 분자 구조도 막 파악하고 해서 여기 쪽으로 우리가 치우치는 거야. 이거는 무엇이다? 덩어리다. 그럼 얘랑 얘랑 구분할 때 대문자 하나만 존재하면 무엇이다? 여기 1 생략돼 있잖아. 금속결합일 확률이 높고 이렇게 뭔가 숫자가 써주면 100% 공유결합이야. 대신 아르곤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치. 근데 선생님 하나네요. 이거 구분 어떻게 할 거야? 예외도 있다 이러고 싶지만 얘 화학결합 안 하잖아. 그치? 얘 자체가 그냥 분자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일원자 분자라고 쓰면 너희들은 알아야 돼. 아 얘는 독립적이구나. 알겠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죠. 자 그럼 또 구분할 게 있어. 누구냐? 얘하고 얘야. 화합물과 이거 화합물과 이거 화합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반드시 얘가 있어요. 금속이 존재하죠.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금속 양이온이 존재하고 여기에는 금속이 없어요. 금속이 없습니다. 그쵸? 금속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금속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화합물 중에 얘들은 반드시 금속이 있고 얘가 금속이 없다를 알려면 저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원소를. 알았지? 아니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온결합까지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친절하게 거기에다가 얘는 이온결합이에요 라고 알려줄 거거든.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이 다 금속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화학식을 써줘요. 다시 말할까요? 이게 이온결합이에요. 누가 금속 양이온이다? A예요. 이런 규칙성을 아셔야 돼요. A가 금속 양이온이야. 그럼 B가 뭘까? 그렇죠. 그럼 잘 봐요. 제가 이게 이온결합이 해놓고 얘 누굴까요? 맞았어요. 이거예요. 그럼 얘도 물질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원래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이온결합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게 안 들어오잖아? 그럼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선생님들 하는 말 다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물론 이쪽에 강한 놈들도 있어요.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시무룩해 하지 마세요. 이 정도 충분히 이해 갔어요? 이거 우리가 계속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야, 아니? 자, 여기까지 했지만 하나만 그냥 웃긴 소리는 아니지만 저는 항상 금속을 남자라고 취급을 하거든요. 남자다. 왜? 음양설에도, 근데 음양오행설 모르죠? 동양 철학. 맞죠? 무당이냐 어쩌냐 그러지 마시고 동양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들어와서 각광을 받죠. 왜? 외국 사람들이 더 각광을 해요. 외국의 서양 과학 기술로도 설명이 안 된 게 음양오행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 자, 나도 여기 접목을 시켜볼 테니까 잘 봐. 그럴듯한가? 자, 금속은 양이니까 남자야. 비금속은 음이니까 여자고. 자, 우리가 생명과학적으로 본다면 한참 요즘 분열 배우고 막 하잖아요. 그죠? 금속은 전자를 내놓아요. 정자를 내놓는다고요. 비금속은 정자를 받아요. 남녀가 만나면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싫으면 이혼결합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따라 들으라고. 이혼결합, 남녀가 만나면 이혼결합이죠. 근데 요건 누구예요? 여자와 여자가 만난 건데, 자,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충분히 느꼈던 건 여자들의 친구 관계가 남자들의 친구 관계보다 훨씬 깊어요. 남자들은 솔직히 뭐 별로 안 친해도 아는 체 하잖아요. 서로 그냥 지나간, 뭘 봤다고 나한테 인사하지? 뭐 이러지만 그냥 아는 체를 해줘요. 그죠? 그리고 베프도 있어요. 있는데 자기 속마음까지 꺼내놓지 않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래요, 거의. 근데 여자애들은 모든 걸 공유하더라고. 자기 치부도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 둘만의 사건이, 톡 상황이 이런 얘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자, 끝나는 게 뭔 것 같아요? 남자들처럼 툭탁툭탁 하다가 면허도? 이게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냥. 평생 안 봐요, 걔를.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의 3명, 여자의 3명이 이렇게, 그렇게 남녀공학과 같이 다닐 수 있잖아요. 여자들 둘이 싸웠나 봐. 그러니까 나머지 여자 하나랑 남자의 셋이 걔를 이제 화해시키려고 모여가지고 막 하다가 와해됐어요, 그 팀이. 끝! 근데 여자애들이 만약에 계속 친구로 사회 나가서도 만났다 그러면 평생 가족끼리도 보고 늙어 죽을 때까지도. 남자들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남자들은요, 지금 의리 뭐 이래도 대학교 들어가거나 졸업하거나 이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나보다 좋은 차 타네? 안 만나요. 제가 나한테 좀 쓴소리 했어? 안 만나요. 근데 여자애들은요, 잘 살든 못 살든 잘 사는 애가 못 사는 애 도와줘. 막. 그런 거 해요, 걔들은 진짜로. 여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와이프가 있으면 못 하죠, 그렇게. 근데 여자들은 막 주도권이지, 막.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자는 모든 걸 공유한다. 이 결합이 제일 세다는 얘기예요. 이 결합이 제일 셉니다. 왜? 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려면 핵과의 관계도 있고요. 전자들 간의 어떤 양자수 관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끊으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온 결합은 끊어내기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 이렇게 멀어지면 되거든. 그렇다고 전기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멀어져도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이잖아. 알았어? 이렇게 떨어뜨리는 힘이 얘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알았습니까? 만만하게 보이죠? 남자애들은요, 은근 몰려다니는 조직 심리는 있지만 조직원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서로 이익에 맞춰서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결국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결혼을 해도 같아요. 자기 자신의 안일함, 자기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하지 절대 가족을 생각은 하긴 하는데, 대부분 남자 성향이 그래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제가 봤을 때도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가면 여학생들은 막 2명, 3명, 많게는 8명까지 팔짱 끼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그렇게 커다랗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남자애들은요, 이렇게 야자 시간에 내려가는데 누군가 막 뛰어서 어깨 동무하죠. 싸워요. 막 싸워요. 나 건드렸다고. 몸 타치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친구들 많고요. 저 뒤에서 남녀공학이면 아침 일찍 왔는데 자다가 싸운다 그러면 이렇게 자는데 누가 탁 깨운 거지. 화났다 이거죠. 싸우고.
한 시간 지나면 크림 묻히고 크림빵 먹고 어깨 동무고. 그럼 여자들은 한심하죠. 아, 저럴 거 왜 써?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 안 하고 남하고 화학 결합하지는 않아요. 제일 약합니다. 금속 결합, 화학 결합 중에.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이 뭡니까? 얘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그랬잖아. 공유결합을. 공유결합에는 남자가 없다. 이제 우리는 남자를 볼 일이 없다 이겁니다. 계속 배우다 보면 그냥 비금속만 배우지 남자를 볼 일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포함되지 않은 애들이 보다 분자다라는 것만 꼭 기억합시다. 이름도 분자 아니야? 분자. 네 할머니들 이름 가만히 봐봐. 너 할머니 살아계셔?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할머니가 한 8명 되나 보지? 할머니 살아계셔? 근데 옛날 할머니들 이름이 끝에 자가 붙어. 그게 왜 그러냐? 일본식 이름을 개명할 때 이 자가 일본어로 막 이거야. 호. 일본 하는 애들 있어? 제외국어? 맞나 이거? 호? 알았다! 나도 까먹어서 그래. 나도 열심히 했어. 이게 뭐냐면 후미코, 야키코, 일본 여자애들 이름은 자가 붙거든. 그 우리나라로 바꾸다 보니까 영자, 미자, 순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분자, 여자. 그냥 갖다 맞춘 거니까 대충 알아서. 알았어? 나중에 영상 들을 때 뒷부분을 생략하고 싶어. 건너뛰기 하면 돼. 알았니? 이렇게 해서 화학결합이 형성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겠다? 물질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야, 그냥 내가 니들을 세뇌시킨 거 아니야. 이런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한다고? 전자가 관여한다고. 그래서 화학이지. 근데 그걸 누가 믿어 안 믿지.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나온 게 첫 단어냐 이게. 무슨 분해냐? 전기분해라는 거야.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이라고 154쪽에 실험을 2개를 보여줄 거야. 알았어? 중요한 건 그거야.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기를 갖다 공급해 주면 뭔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야. 근데 이거는 절대 전기 에너지를 가한 게 아니야. 알았냐? 이 화학결합이 분해되면서 전자의 이동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야. 이 실험이. 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얘를 분해를 하고 싶으면 어찌 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건전지에다 전기를 통하는 상태인데 지금 얘들 실험을 가만히 보잖아? 도선이 다 끊긴 상태야. 도선이. 알았어? 도선이 끊긴 상태에서 뭔가 전자를 주고받는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지금. 결국은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이든 이온결합 물질이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얘를 수용액에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한다는 건 이 도선의 전자를 움직이는, 야, 도선의 전자를 움직이는 게 전자애들아. 전자를 밀어주고 소비시켜주는 거거든. 그걸 그 물리학에서는 전압이라고 그래. 전위차라고 하고. 그거를 감당하려면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오고 외부에서 전자를 소비시켜야 되거든. 그런 애들이 입자를 구성하는 것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화학결합에는 그럼 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첫 번째 봐봐. 우리가 전기적 성질을 보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전기 분해가 이 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거든.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봐. 분해. 물리적 변화는 분리야. 근데 전기적 변화는 분해거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화합물의 형태를 뭘로 바꾸겠다? 지금 여기 타이틀은 이거야. 이렇게 분해하겠다야. 실제로 전기분해, 촉매분해, 열분해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화학신형이 큰 화합물이 작은 화합물로도 분해되기도 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완벽하게 이걸로 분해하겠다는 거야. 질문, 이거 대문자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그렇지, 이거 먼저 떠올리자니? 그러면 화합물로 존재하는 게 무슨 결합밖에 없어. 이온결합하고 홍유결합밖에 없잖아. 그래서 화학변화가 2개밖에 없는 거야. 금속결합은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왜? 금속결합은 원소니까. 분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거기에 얘부터 끌어내는 거야.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를 먼저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공유결합 물질로 대표적으로 뭐 배우냐? 물이 나오더라는 거야. 얘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어. 이따 설명을 해줄게. 자, 얘가 나오는 거지. H2O. 그럼 H2O는 대문자가 두 개잖아. 이 대문자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수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원자가 결합을 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보니까 금속이 없잖아. 그럼 얘가 분자인 거야. 분자. 그치? 그럼 제가 어떤 기체를 내보내겠냐? 수소 아니면 산소를 내보내겠지? 수소, 산소는 물질이야. 화학식으로 어떻게 되지? H인가? 아니야. H2야. 이것까지 우리가 배운 거야. 됐지? 그럼 얘를 지금부터 전기분해 할 건데, 얘들아, 중학교 때 과정이니까 몰라도 창피한 건 아니야. 나한테 안 배웠잖아. 나한테 배운 게 모르면 창피하죠. 밖에 나가야 돼요. 저 창문으로 수업해. 그 중학교 화학 이렇게 하는 애들은 말을 잘 듣잖아. 니들은 막 개기잖아. 나이가 많으니까. 중학교 2, 3학년, 1학년 애들은요. 너 나가! 그럼 나가요. 너 창문으로 봐! 그럼 밖에서 꼬맹이가 들어오고 있어. 한 10분 동안 보다가 들어와! 그럼 막 들어서 앉으세요. 얼마나 이쁜데요. 니들은 나가! 그러면 야,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애기들 너무 이뻐. 이렇게 앞에서 수업하잖아요. 그럼 손을 꼭 잡고 있어. 이렇게. 손 잡고. 너 왜 잡고 있어? 그럼 마음이 편하대. 내가 니네 손 꼭 잡으면 성추행. 여러분, H2O를 증류수라고도 해요. 우리가 물에 녹였을 때 전류를 통하면 전해질을 했고, 통하지 않으면 비전해질이라고 하죠. 여러분, 증류수는 전해질일까, 비전해질일까? 비전해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좀 알고 계시죠. 내가 니들한테 그냥 남자, 여자 이혼결합, 여자, 여자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니들이 조금만 깊게 들어가잖아요. 나 좀 깊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공존성을 중요시 하세요. 공존성. 무슨 말이야? 니들이 누가 봐도 내가 여자처럼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말고도 에스트로겐도 분비해요. 여성 호르몬도. 알았어요?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남성. 그럼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그런 거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얘들아, 내가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고 하는 애들이 이온결합성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사실은 거기에 공유결합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 증거가 뭐냐?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이잖아. 만 개를 녹이면 만 개가 다 이온화가 안 돼요. 일부가 약간 남아요. 여러분들 전해질 중에 그거 배우죠. 강전해질, 약전해질. 약전해질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분명히 이온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였더니 다 이온 안 되고 이온 안 된 놈들이 남아있다. 이건 공유결합성이 존재해서 그래요, 여러분. 알았어? 그냥 이온결합성이 월등히 많으면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성이 월등히 많으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한 거지. 사실은 공존한다고. 이 말이 뭐 때문에 그러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온화 안 된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속에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주 미량의 이온이 있어요. 표도 안 날 정도로. 알았어? 이걸 이 장에선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자. 수소이온이라고 배우자, 그냥. 알았니?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았니? 그러면 얘들이 아주 미량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이 반응을 하게끔 막 옆에서 축혀 세워주는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얘를 전기분해하려면.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기분해를 해? 근데 대신 이거지. 이 둘 중에 음극으로 누가 갈 거야? 음극으로. 얘가 가겠지? 양극으로 얘가 가겠지? 음극으로 얘가 가게끔 도와주는 양이온을 찾아야 되고요. 음극으로 얘가 가게끔 도와주는 양이온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질들이 조합이 된 게 물을 전기분해할 때 넣어주는 전해질인데, 이건 화학2에서 배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런 애들이 이런 거니까 얘는 이래서 넣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줄 거야. 거기에 필히 꽂혀가지고 산화가 뭐니 환원이 뭐니 이러지 말자. 알았니? 일단 얘를 전기분해 할 거면 기본적으로
알았어? 전자의 공급책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배터리지, 건전지. 긴 게 무슨 거? 작은 게. 은근 뭐 누구한테 두드려 맞는 이건 잘 알대, 애들이. 학교에서 이거 모르면 때리냐? 얘들아,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도선이라고 불러. 알았어? 지금 저 도선이 이어졌냐, 끊어졌냐? 이거 끊어진 거다, 얘들아. 선생님, 이어졌어. 이러지 마. 이거 이렇게 돌아서 만나야 돼, 회로가. 그지? 저 끊어진 거야. 끊어진 회로를 넣는 거야. 어디에다? 물에다가 넣는 거야, 물에다가. 수조를 이렇게 놓는 거지, 수조를. 이렇게 수조를 놓고, 여기에 얘를 살짝 구부리자. 이렇게 살짝 구부리자. 아예 안 만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선 이 안에다가 시험관을 덮는 거야. 이렇게 시험관. 이 안에다 시험관을 덮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거야. 이렇게. 자, 준비는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봅시다. 분명히 밖에서 압력이 누르니까 이 물기둥이 올라갈 겁니다. 위로 물기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쓱 전해질을 넣어주면 이 다음부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도선이 끊어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이 도선에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누가 존재한다? 전자가 존재하죠. 여기서 전자는 말입니다. 자네들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을까? 자기가 제일 어렸을 때 잠실 롯데월드를 가본 게 몇 살 때예요? 가장 어렸을 때. 안 가봤어요? 뭐 안 가봐도 괜찮아요. 집안이 어렵고 좀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누가 거길 가냐고요? 월드를 갔군요. 저는 제가 롯데월드 갔고. 제가 2000년대 중반인가 10년인가 그때 애들을 데리고 한번 갔을 때는 입구에 지하철 내리고 들어가서 롯데월드 입구에 커다란 통이 3개 있는 거야. 엄청난 큰 통이에요. 그게 추파춥스 막대기 사상 자판기인 거야. 꽉 찼어요. 근데 줄이 쫙 서 있어, 애들이. 초딩들이. 그럼 걔들이 그거 먹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신기한 거야. 500을 넣고 툭 치면 툭 빠지면 쫙 움직이는 거야. 이 도선이 전자가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야. 꽉 차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전자를 툭 밀어서 툭 해주면 쫙 움직이는 거야. 여기 있는 전자가 와 다다다다 달려가고 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꽉 찼는데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가서 전자를 공급하고 양전하를 띈 입자가 가서 전자를 빼내는 그 숫자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전자의 움직임이 생긴다고. 알겠니? 그러면 뭐냐? 이 건전지가 밀어주고 당겨주는 게 아니라 양전하를 띈 입자, 음전하를 띈 입자들이 전자를 공급하고 소비시키는 거야. 그게 일어나면 결국 이 물이라는 입자는 물질은 두 개의 양전하, 음전하를 띤 아이들과 결합한 거잖아, 얘가. 결국 이 결합에는 뭐가 관여했다는 증거야? 전자가 관여했다는 증거야, 이게 지금. 결론이 그거야. 근데 이미 얘는 전기를 안 통해. 그래서 전해질을 넣어서 전류를 통하게 해야 돼. 이 전해질 역할이 뭐냐? 자, 음극으로 가는 애들은 무슨 이온이 가겠냐? 양이온이 가겠지? 근데 양이온 중에 얘가 가는 거야, 봐봐. 자,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 자, 이거부터 한번 봐봐, 얘들아. 무슨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이지? 니네 알칼리 금속 특징 중에 물하고 반응해서 폭발력으로 반응합니다. 들었지? 무슨 기체 발생해? 수소. 그래. 얘를 넣어주면 얘가 가서 반응을 한다니까. 전자를 소비시켜. 지금 칼륨으로 돌아와. 물하고 반응해서 펑 수소가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에 물이 있는 거야, 물. 근데 물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보자고. 얘들은 전자를 받는 애들이잖아. 전자 받는 걸 환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되기 쉽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봐봐. 물 속에는 얘가 H 플러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칼륨이 같이 전해질을 넣어줬어. 그러면 수소가 반응한다는 얘기야. 칼륨보다. 근데 칼륨이 일단 가서 반응을 하고 폭발을 하는 거야. 그 주변에 있던 수소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은
수소가 발생하게끔 도와주는 양이온이야. 전류는 전류대로 흐르게 해주면서 수소가 나오게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양극은 누가 있느냐? 양극은 좀 복잡하다. 황산, 탄산, 인산, 질산, 플로린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 잘 돼. 전자 잘 잃어버린다고. 물론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이온들은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물 속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얘보다 더 환원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 전자를 내놓는다는 거지. 산소가 발생할 정도로. 그럼 너희들은 뭐야? 이거 조합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전해질이야. 예를 들어 KOH, 뭐 KNO3, NaOH. 조심할 건 CaSO4 앙금이다. 참고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얘들이 만나면 앙금 되거든. 그래서 봐봐. 박하사탕 이렇게. 너네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지. 이거 흰색 앙금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만나면 흰색. 근데 내가 이거 왜 알려줄까? 이온의 전화도 여러분들이 강제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더라고. 다 이과야 이거. 이과.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 있지 니네들. 기억나 이거? 이게 나트륨, 칼륨, 질산, 암모늄 이온이거든. 내가 맨날 니들한테 이거 눈치채야 돼. 나 칼지라. 얘 다 몇 가짜리들이야. 일가 이런 거 알아두라고. 그냥 다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얘가 누군지 아냐? 100% 구경꾼 이온이야. 얘가 들어가면 절대 반응 안 해. 그러니까 봐라. 이렇게 전해질로 들어간 애들은 얘가 포함되면 아리가또야. 무조건.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조합하잖아. 이거 물 전기분해 전해질이야 이거.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이런 애들. 알았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대로 이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니들한테 절대 시험이 안 내. 전해질에 대해서는. 그냥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이런 거 나오거든. 들어가면 이제 반응을 보자. 들어가면 물은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음극 쪽으로 누가 갈까? 음극에 수소가 발생하겠지. 그럼 뭐 니들은 식이 이렇게 돼 있어. 4H2O가 4개의 전자를 받아서 그다음 뭐 2H2가 되고 4OH. 와우 복잡해. 이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지. 다시 양극으로 가면 2H2가 전자를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O2가 되고 4H 플러스가 되고 4개의 전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봐. 음극으로 수소이온, 산화이온 중에 누가 갈까? 음극으로. 당연히 수소이온이 가겠지. 가서 전자 하나 받았어. 그래서 이거 되었어. 이거 물질이냐? 아니잖아. 이게 물질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물질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 봐. 이쪽으로는 얘가 가겠지. 양극으로는. 그지? 얘가 가서 요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물질 아니잖아. 그래서 요렇게 돼야 돼. 그럼 전자를 몇 개? 4개를 버려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이 4개를 버리면 4개를 받아야 돼. 이게 산화와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뭐를 쓰고? 4를 쓰게 되면 얘가 4H가 되고 2가 된다라고 알아도 되는 거야, 그냥. 알았어? 그럼 얘는 몇 대 몇이냐, 지금 보니까. 부피비가 2대 1의 비율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여기가 음극이잖아요. 그럼 요 높이, 물 높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높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 공간. 이 공간이 넓은 데가 수소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전극을 그려주지 않고 그냥 저 부피만 보여주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기포를 그려줍니다. 여기 기포를 그려주고요. 어디가 기포가 더 많아요? 이쪽이 훨씬 많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누구다? 여기가 누구다? 대신 이러한 자질구레한 성질도 물어보긴 해요. 자, 수소는 냄새가 없고 색깔도 없다. 무색, 무취.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꽃을 대면
퍽 하고 타오른다 이렇게. 뭐 퍽 하고 반응한다 하자. 타오른다는 것 뒤에 산소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퍽 하고 반응한다. 펑, 펑 이런 말을 쓰거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에 스스로 잘 탄다. 가연성 기체다. 이렇게 얘기해. 가연성 기체다. 이 실험이 뭐냐면 이런 시험관에 수소가 채워졌지 않냐? 여기다 이렇게 불꽃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 그럼 얘가 반응을 해. 그리고선 요 벽면에 몽글몽글 뭐가 맺혀? 물방울이 맺혀.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되는 거거든. 이해 갔어?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산소는 잘 봐. 얘 역시 무색무취야. 공기보다 당연히 무겁겠고, 우리 숨을 쉬니까. 얘는 깐부기 불이라는 불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 성냥을 딱 켜잖아. 그리고 꺼. 그럼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연기가 나면서 하얗게 재로 변하면서 껌뻑껌뻑 불꽃이 이렇게 살아들어가는 거 보이지? 그게 깐부기 불이거든? 그걸 갖다 대면 확 타올라. 알았어? 다시 산소는. 그래서 이 산소는 남 타는 걸 뭐 한다? 도와준다. 조연성 기체라고 불러. 요렇게. 이걸 한 방에 외워야 돼. 여기다 옮겨 적어놔. 알겠지? 자, 사자성어라고 딱. 사자성어. 알아서 캐치해. 뭔지 눈치가 오지? 그지? 자, 3초 만에 이걸 읽는다. 해봐. 수마산불, 수가산주, 수폭산호, 수이산, 이거 못해? 해봐. 3초 만에. 해봐. 시작. 탈락. 시작. 탈락. 시작. 아니요. 저기요. 그러니까 예이 이래가지고 끝났네. 아, 못하겠어요? 여러분, 수마산불이 뭐야? 수소는 무슨 급? 산소는? 오케이. 수소는 무슨 성? 산소는? 수소는 어떻게 반응해? 퍽. 산소는? 화학. 수소 부피는? 산소는? 이거야. 이거 외우라고. 알았어? 자, 거기 154쪽을 보게 되면 실험 장치가 보일 거고, 실험 장치로 시험에 나올 거야, 너희들은. 그때 그 실험 장치에서 뚜렷하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준다면 어떤 기체다라고 잡을 수 있지만, 안 준다면 위에 공간으로 수마산불을 찾아라. 알았지? 이 실험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결론을 얻느냐. 그 박스 밑에 결론 보이고 맨 밑에 공유결합과 전자 보이지? 이게 같은 말인데, 결론적으로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야. 이게 기억니은 디귿으로 나와 항상. 알겠지? 그거 잘 보고.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보자. 자,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에서는 절대 물을 사용하지 않아. 물론 물을 사용하는 것들도 있느냐? 그렇진 않아. 왜? 전기 분해를 우리가 보통 할 때 뭐 염화, 구리,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구리가 나오고 염소기체가 발생해. 수용액을 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사용할 거냐면 얘를 사용할 거야. 염화나트륨. 소금이지, 소금. 근데 이 고체인 염화나트륨을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고. 굳이 가열을 해서 액화를 시키는 걸 용융 상태라고 하거든. 이렇게 만들 거야. 여기다가 L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거,
원래 이미 얘들은 이런 상태였던 거지. 근데 이런 상태래. 뭔 차이냐? 얘는 이온 이동이 불가한 상태고 이온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 다시 말해서 저거 화학 변화 아니라고. 애들이 제일 말로 속는 게 뭔지 아니? 자, 이 말은 절대 안 속아. 소금을 물에 녹아서 소금물 만들어. 무슨 변화야?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지. 근데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이온화 시켰어. 무슨 변화야? 그러면 이러고 있어요. 야, 똑같은 소금이란 말을 염화나트륨으로 썼는데 그 헷갈리는 거야. 이러고. 무슨 말이냐? 염화나트륨 자체가 이온과 이온으로 붙어 있는 상태야. 근데 그걸 떨어뜨리는 거라고. 전자가 이동했냐? 아니, 전자 이동 없었어. 그냥 거리만 멀어진 거라고. 물이 둘러싸서 떨어뜨린 것 뿐이야, 거리를. 그랬더니 서로 꽉 붙들려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NaCl이 수화가 됨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졌잖아. 이동을 하는 거야. 음극, 양극으로. 지금 얘는 어떤 상태냐? 붙어있는 고체 상태에서 약간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트륨은 음극으로, 염화이온은 양극으로 가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거 화학변화 아니야. 물리변화다. 그래서 얘를 실험 장치를 보면 이렇게 막자사발이라는 데서 얘를 용육시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극을 꼽는 거야. 이렇게 전극을. 그 밑에서 이렇게 가열을 해서 이 실험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음극으로는 누가 가냐? 그러면 얘가 가. 전자를 받아. 얘가 되었어. 질문. 물질이냐 아니냐? 물질이야. 원소냐 화합물이냐? 원소야. 근데 밑에 아래 첨자가 1이지. 무슨 결합 물질이야? 그렇지. 그렇게 볼 줄 아는 거야, 너희들이. 금속이야, 금속. 저거 딱 보는 순간, 이거 화합물 이온 결합이구나. 금방 아는 거지. 여기 2가 붙으면, 이거 공유 결합이다. 일단 결론을 내려줄게. 이거는 그냥 금속이란 얘기고, 양극으로 가면 이제 염화이온이 가거든? 근데 얘가 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물질이냐고? 아니죠. 공유결합 물질은 반드시 이래야 물질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반응하고 전자를 2개 내놔요. 주고받는 전자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게 붙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몇 대 몇? 2대 1. 이거는 몰수비예요, 몰수비. 얘가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비라고 안 해요. 몰수비, 2대 1.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분해야. 얘가 특징이 뭐냐? 그럼 이거 참고로 그냥 무슨 기체? 황록색 기체라고 하는데 유색 기체는 맹독이에요. 유독성이 있다. 알겠어? 이런 기체들이 어디서 화재가 났을 때 발생을 하죠. 그죠? 이 화재가 발생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게 질식사예요. 사람들 죽으면 다 죽은 것 같죠? 아니요. 질식사가 먼저예요. 원인이. 질식해서 죽고 불에 타 죽고 들어온 사람한테 밟혀 죽고 불 끄러 들어오면 밟혀. 농담입니다. 소방관들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얘 역시도 이렇게 전기분해 된다는 건 이 화학결합에 뭐가 관여한다는 증거라고?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지금 전기분해의 통괄적인 결론이에요, 결론. 이온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가 결론입니다. 결론. 자, 니들 모고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봐요. 화합물이 2가지가 있어요.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네요. 그리고선 이렇게 나왔어요. 물질이. 여러분 누가 이온 결합 물질 같아요? 나요. 누구 때문에 알았어요? D요. D가 무슨 물질인데요? 금속이요. 원소인데 이렇게 대문자 하나로 딱 써있으면 금속결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금속 이온이 있는 거죠. 하나 더 질문. 얘 누굴까요, 여러분?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인데 음극에서 나왔어요. 무슨 전하 떴겠죠? 양전하 띈 비금속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죠? 반드시 얘가 물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HCl도 가능해요, 이거. 염수기체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일까요? 이온이죠. 나한테 배운 게 있잖아. 금속이 있네, 리튬이. 그럼 이온 결합이에요, 이거 100%. 알았습니까? 그러면 음극에서 누구 나올까요? 양극에서 누구 나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풀다 보면. 왜? 얘가 이온 결합이면 항상 수소가 양이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음이온 될 수 있어요, 음이온. 알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C, 뭐 2, CB2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선 양극, 음극, 양극 해놓고요. 이렇게 놔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B2, A, C2, B2 수소예요, 100%. 알았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금속 결합이잖아.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아, B가 음이온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시라고. 이해 갔어요? 이런 경우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신에서 이거 내면 이제 총 맞겠죠, 선생님이. 하지만 봐두라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다만 헷갈리지 않으려면 금속 있네, 화합물이네, 이온 결합이에요. 수소가 무슨 전하를 띠겠다?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왜 이온 결합과 그 다음에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 전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지를 쭉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온이 되는 원리와 공유 결합을 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왜? 모두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에 입자가 누굽니까? 이온이죠, 이온. 그죠? 양이온, 음이온. 공유 결합에 입자가 누굽니까? 원자죠, 원자. 그것도 어떤 원자? 비금속이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모두 옥텟 규칙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옥텟이라 해가지고 8전자 외에도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른다. 거기에는 굳이 옥텟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존재할 수 있다. 얘도 존재한다. 누굴 따라가니까 2번 헬륨을 따르는 애들이 듀엣 규칙이거든요. 그 리튬, 베릴륨 혹은 H2 수소를 말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 책에는 옥텟 규칙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듀엣 규칙도 안정한 전자 배치를 따를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써준 거야. 이것들이 기본인데 여기서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몇 주기 원소입니까, 이거? 3주기라고 해요. 이 껍질이 주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3주기 몇 쪽이라고 부르냐? 1쪽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보전자껍질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자의 에너지인 거지, 이것이. 그러니까 이건 주기율표상의 이 원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주기 1조 원소인데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물어봐요. 얘 원래 몇 주기 몇 쪽 원자냐? 3주기 1쪽 원자다.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라. 양이온만 시험에 내요, 항상. 그리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 금속이죠. 그쵸? 음이온들은 시험에 내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이온 결합에 가서 더더구나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런 원자 이온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원래 상태 원자가 몇 주기 몇 주기냐는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하나. 기억니은데 요새 반드시 나옵니다. 선생님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알았죠? 여러분들 거기 156쪽의 맨 아래, 156쪽의 맨 아래에 결론적으로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들은 껍질이 사라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해 갔습니까? 껍질이 사라지고 그 껍질이 사라지기 전인 원자를 많이 묻는다. 비금속은 껍질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내죠. 자, 157쪽 가봅니다. 물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에요. 물론 거기는 극을 정확히 적어줬기 때문에 수마산뿔이야. 이해 갔지? A가 음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게 수소기체일 거고 B는 산소기체일 겁니다. 그래서 A는 수소, B는 산소라고 써주시고요. 2번 부피비는 수이산일이니까 2대1이다.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림에 보여진 거는 덩어리다. 이온결합 화물, 이온결합 물질은 절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덩어리다. 그걸 용융시킨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해 갑니까? 물리변하겠죠? 가나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노. 가는 없죠. 없어서 용융시킨 거예요, 여러분. 전기분해를 가능할 수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전도성이 없는데 액체일 땐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를 전기분해하잖아요. 양극에서는 염화나트륨이니까 누가 나올 겁니까? 염소기체가 나오겠죠? 황록색기체. 맞는 설명. 나를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는 누가 얻어진다? 금속 나트륨이 얻어진다. 됐죠? 오케이. 다만 걔는 대문자가 몇 개다? 하나이며 아래참자가 1입니다. 자, 3번 비활성 기체와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비활성 기체가 바깥쪽에 전자가 8개인가? 뒤에 또 있다고 그랬잖아. 누구? 헬륨. 이거 함정으로 잘 떠요. 알았습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라는 표현 속에는 8전자, 2전자가 같이 있는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 18족 이후의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 거 기억나? 얘들아. 여기서 또 이게 나올 수 있거든. 기억나냐? 세트 1이라 하면 누구 전자 배치를 따는 애들이야? 네온. 세트 2라고 하면 아르곤. 이거 명심하라고. 얘를 따르는 전자 배치. 물론 내가 7번 질소까지 2단원에서 가르쳐줬잖아. 근데 그거 빼. 3가마에서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저기는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금속이니까 1, 2, 3이잖아, 전하가. 양전하는 1, 2, 3밖에 안 배워, 어디들. 음전하는 -2, -1밖에. 그럼 세트 2의 아르곤을 따른 애는 요렇게 보여주면 되겠지. 황, 염소,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게 끝이야. 알았지? 이렇게 따르는 애들은 외워두라고. 비금속은 음전하, 금속은 양전한데, 이런 애들이 전자를 막 주고받을 때는 요러한 배치에 규칙성을 따를 애들이 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2번 헬륨을 따른 애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3번 리튬, 4번 베릴륨, 금속 원소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수소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결합하고요. 이온이 되면 전자를 잃어버려요. 핵의 힘이 약해서. 알겠죠? 그런 과정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AD 중에 안정한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여러분 뜻 보니까 얘 누굽니까? 세트 1이에요. 세트 1이면 C 나트륨, D 마그네슘이 양이온이 되겠죠. 다음 2번 음이온이 되는 거 A 8번 산소, B 9번 플로린이 음이온이 되겠죠. A, B입니다. 다음 3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는데 얘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가 누구라고? 10번 네온이요. 세트 1입니다. 아셨어요? 넘기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결합을 배우는데 어떤 순서로 배우느냐? 이온결합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을 배운 다음에 이들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이 장은 아디오스야. 딱. 이제 뭐 나올 거예요? 공유 결합 갖고 계속 뒤에서 배울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만 금속이 나오니까 금속하고 작별인사 준비하시고. 알았죠? 자, 먼저 이온결합부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갖고 쭉 할 거야. 이온결합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온결합 들어가기 앞서 100% 뭐로 존재한다? 화합물로 존재한다.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 얘들은 반드시 어떤 원소를 포함한다? 금속 원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얘들은. 사실 금속 원소는 뭐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거죠? 양이온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온 결합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지. 이 안에는 다 전자가 차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다 차 있다. 자, 이게 11번 나트륨입니다. 세트 원인이가 누구 따라갈 거야? 10번 네온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다. 봐라. 에너지를 받아. 그럼 외곽의 전자가 도망가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간 거야? 10번. 그리고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이 에너지가 이름이 뭐였어? 그렇지. 오. 이온화 에너지야. 이 에너지가. 니들이 이 단원 시험에 봤던 거. 알겠지? 반대로 자, 여기에는 외곽의 전자가 이렇게 7개 있는 17번 염소가 있어. 얘 누구 전자빛이 따라간다고 했어? 18번. 세트 2란 말이야. 그래서 가는데 얘는 가면서 전자를 받겠지. 그지? 이렇게 전자를 받는다고. 아이. 받아서 일로 갈 거야. 그때 에너지가 빠져나가. 이 전자가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잃는다는 거지. 이걸 전자 친화도라고 얘기해. 니들 안 배워? 그러니까 이게 음이온에 되는 성질을 우리가 측정하는 척도야. 전자 친화도. 그래서 내가 니네 이온화 에너지를 그랬잖아. 이온화가 크면 양이온 잘 안 되는 거지. 음이온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양이온 되기 어렵다 싶다는 저 이온화 에너지로, 음이온 되기 쉽다 어렵다는 이 전자 친화도로 찾는 거 아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되었다. 됐지? 그러면 이걸 갖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돼.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인데, 이온결합 물질 말이다. 반드시 덩어리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화학식을 표현할 때 이온식이죠. 특징이 총전하 합이 뭐가 되게 표현해라? 0이 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양이온의 총전화와 음이온의 총전화가 0이 되게 표현한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라? 이렇게 표현해라. 왜? 덩어리니까. 알았니? 얘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니까 1대1. 그래서 NaCl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실험식이니까 1대1이고. 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하다. 덩어리다. 알았죠? 이런 표현을 보는 거야, 지금. 됐지? 자, 그때 시험 누가 많이 나온다고? 얘가 많이 나온다고. 얘 몇 주기 원소다, 원래? 그래, 2주기 원소잖아. 3주기예요. 아, 부끄럽죠? 야, 3주기인데 잘 봐라. 얘들은 원래 동일한 주기다. 맞아, 틀려? 맞죠? 얘도 3주기고 얘도 3주기인데 이런 거 나온다고 시험에. 그리고 수능에 가면 이 나트륨과 염소는 원자 반지름이 나트륨이 크다 이런 거 나와요. 알겠습니까? 통합돼서 앞에 거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NaCl에 대한 얘기들을 봤는데 양이온을 조심해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약간 공감각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리에 따라서 이온 결합의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과연 어디가 이상적 결합이냐고 알려줄 거거든. 근데 화학은 에너지가 어떨수록 안정하다고 배웠지? 정적이 흘렀어요. 여러분 저기 원이 몇 개 보여요? 3개. 저 중에 원이 어떨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작을수록, 핵과 가까울수록. 그러면 걔들은 안정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화학적인 안정도는 뭔지 아세요? 화학이 뭐의 학문이죠? 전자가 잘 도망가냐? 반응성이 큰 거고 안정도가 떨어지는 거야. 전자가 잘 못 도망가야 돼. 그럼 에너지를 많이 줘야 못 도망가잖아. 저기서 작은 원 안에 있는 전자들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해. 제가 제일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외워. 에너지는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너 키가 커 작아 그랬더니 무거워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에너지 어쩔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안정하다. 에? 그러면 이제부터 그래프를 하나 그릴 것이오. 그러기 전에 이거부터 봐. 이거는 통합과학 시간에도 많이 봤을걸? 이게 진행 방향이야, 방향. 반응의 진행 방향. 그리고 여기가 에너지 준이거든? 근데 이건 알아둬라. 어떤 반응물,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는 온도와 압력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몰라. 온도와 압력을 주어줘도 몰라. 알았어? 이거 좀 크겠군, 이거 좀 작겠군. 이건 알지만 절대 몰라. 대신에 봐.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왔을 때 에너지가 빠져나오겠냐, 들어가겠냐? 빠져나온다. 이런 게 발열이었어. 알았어? 봐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잖아. 그치? 이것들이 결합을 하면 에너지가 빠져나온다, 들어간다, 빠져나온다는 표시야, 이게. 그럼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이거든. 누가 에너지가 높아? 반응물이 높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기로 갈 때, 이렇게 갈 때, 저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우린 저것만 알 수 있어. 방출되는 것만. 뭐 열량계로 측정하든, 그 다음에 헬스의 법칙으로 막 계산을 하든, 결합 에너지로 구하든, 화투에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뭐는 모른다는 거냐, 얘들아. 요거 몰라. 이 에너지 준이 있잖아요. 요거 값은 뭔가 굉장히 이상한 거 쓴 것 같죠? 몰라. 미안해. 알았니? 알았어?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말이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래프가 나온 거야, 거기에. 이 그래프가 뭐냐면, 잘 봐요. 요 가로축이, 알았어요? 이온 간 거리로 주어든, 밑에 걸 이온 간 거리로 주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늘 시험 문제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거기 책에는 밑에를 이온 간 거리로 잡았을 거야. 맞지? 근데 어떤 문제집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거리로 잡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쪽으로 갈수록 멀리 있는 거고, 뭐라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보면 돼. 멀다,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 가로축은. 근데 세로축이 뭔가 봤더니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높다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낮다가 된다면, 여기가 안정하고, 여기가 불안정하다고만 보면 되는 거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얘 의미가 뭐냐는 거야. 이거의 의미는 요거야.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가 이쯤 돼 라고 알려주는 거지. 알았니? 0의 의미가 그거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누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여기부터 출발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 자, 근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자. 이제 디테일이야. 양이온과 음이온은 뭐가 작용했어? 인력이 작용하겠지.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트륨 이온이든 Cl-든 전자구름이 있을 거 아니야. 나트륨 이온이든 Cl-는 핵이 있을 거 아니야. 전자구름과 전자구름은 뭐 할까? 밀어내요. 핵과 핵은 밀어냅니다. 근데 전체 전하는 하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기 뭐 할까요? 당깁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얘가 있어요. 얘와 얘 전체 사이에. 근데요, 이 안에는 얘도 존재할 수 있어요. 반발력. 그게 누굽니까? 전자구름과 전자구름이에요. 또 핵과 핵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말합시다. 인력과 반발력이 공존한다고요, 여기. 네, 그 공존을 아는 친구들이 조금 이제 좀 머리가 좋아지는 거라고. 디테일하게 보자고. 무조건 우리는 양이온, 음이온 땡길 거야. 이렇게만 봤잖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도 있단 말이야. 어느 곳이든. 근데 둘 다 뭐니? 둘 다 전기력이라고 얘들아. 물리 선택한 사람 손 들어봐. 자기 물리 선택했다. 오? 멋진 친구네. 내년에 가면 물리가 호재를 만날 겁니다. 내년에 각광받는 과목은 뭘까요? 물리화학이에요. 왜요? 화학이 지금 여러분 난이도 최상이에요. 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딴 건 더 떨어졌죠. 그래서 화학은 어렵다. 올해도 화학은 꼴찌입니다. 선택에. 그죠? 물리가 꼴찌였는데. 근데 올해 물리 애들 시험 본 거 보면 다 하나 틀리거나 만점이에요. 어설프게 공부한 네 선배들도. 알았어? 왜? 쉽게 나온다. 애들 입으로 그래요. 선생님, 물리가 너무 쉬워요. 쉽게 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학의 몰림 현상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거를 서울 애들은 3년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 애들은 지학을 선택 안 합니다. 근데 애들이 몰라요. 지방 애들은. 모의고사 보면 잘 나오거든. 숙날 가서 다 나와요. 근데 걔는 끝났잖아, 이미. 걔가 와서 뭐 얘기해줘? 안 해줘요. 그냥 3월, 4월, 뭐 6월 모고 보면 막 선배들이 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좀 잘 나와. 그런가 보다. 수능날 개팍 나왔고 재수학원 들어가요. 근데 걔가 뭐 말할 새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다가 수능날 작살. 수능날 작살. 정보가 없는 거야, 지방 애들은. 대체인 선생님들이 그래. 지학 선생님들이 오프라인에 애들이 안 온대. 근데 온라인으로 먹고 산대. 지방 애들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죠. 생명은 그냥 해요. 암기니까. 근데 유전을 버린 애들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겠죠. 그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과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과목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어느 과를 가는지,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를 그렇게 내버리니까 학생들이 과목이 어렵다라고 편견을 갖는 거예요. 화학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우의수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물리학의 경우의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전기력이 경우의수예요. A, B, C 놓고 얘가 무슨 전하격계. 근데 우리는 2다운이 다 경우의수 문제예요. A, B, C, D 제일 이온하이전 A가 B보다 크고 이게 경우의수 문제거든요. 이게 너무 많아요. 시간 한참 걸리는 거야. 박스 있고 점점 찍혀있거나 동그라미 이게 설명했는데 얼마나 많아요. 안 하지.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도 많은 애들이 선택을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치학 가는 애들이 다 이거 하잖아. 그걸 나누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선택을 안 해, 이제. 화학. 어떡하겠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낮추는 거야, 난이도를. 이쪽으로 올게 하려고. 맨날 이렇게 살아. 아이고, 낮춰야겠다. 뭐, 그쪽 확 물려. 아이고, 또 확 물리고. 그래서 항상 화학 물리는 3등, 4등이었어.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이 마음을 먹은 거지. 에이씨, 확. 그랬더니 물리 쪽으로 애들이 되고, 와. 근데 물리학은요, 공고 애들이 많이 가요. 남자면 물리지 이지랄해가지고. 밑에 쫙 깔아요. 근데, 과거 애들도 물리를 많이 선택하거든. 그래서 화학은 여러분, 자기가 화학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 지금까지 화학 기출문제 너무 어려웠는데, 기출을 보지 말고 앞에 부분에 앞에 미래를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충분히 출제자들이 장난을 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해는 무조건 화학이 쉬워져요. 올해는. 알겠어요? 내년에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후년이 거의 절정일 텐데 그 다음부터는 통과로 바뀌죠. 알겠어? 뭐 이제 형평성이 없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만든 게 낫다니까, 선택 과목에 형평을 쓰려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래도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기출을 토대로 내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내신은. 그래서 좀 자세하게 배우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이 책에는 어떤 그런 그냥 에너지가 뭐를 뜻하는지 말도 안 나왔지만 이들은 이런 자료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단연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제가 어려운 난이도까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뭘 던져요 저한테. 알았죠? 뾰족한 거 던지면 뒤진다 아주. 던졌을 때 먹을 수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 배고파.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천한 음식을 먹기엔 좀 그렇고. 봐라. 이 둘은 다 전기력이잖아. 근데 얘가 왜 물리에 전공한 학생이라고 물어보냐면 이 전기력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내거든. 얼 제곱의 QQ-로 표현해요. 전기력이라는 게. 근데 전하량 곱이라는 게 뭘 것 같아? 이온이 띄는 전하요. 플러스 1 가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가면 1이고요. 마이너스 2 가면 2입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두자. 양전하와 음전하니까 둘이 곱하면 뭐 나오겠냐? 마이너스, 그게 인력이라는 뜻이야. 인력. 그럼 양전하, 양전하는? 얘들이 다 플러스라니까. 같은 전하이고. 얘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얘는 당기고, 얘는 뭐 한다? 밀어낸다. 그럼 이제 이거부터 알아야지. 이온 결합력에는 이제 결합하는 거잖아. 남녀가 서로 만나는 거잖아. 그치? 도움을 주는 힘이 누구야? 인력이야, 반발력이야? 인력이잖아. 둘 다 전기력이기 때문에 가까워질수록 어떻다? 세집니다. 가까워질수록 세진다고요. 그래서 봐봐요. 반발력을 누구보다는, 인력보다는 높은 에너지를 그려요. 왜? 불안정하니까. 이온 결합에 방해를 주는 힘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립니다. 봐요. 결국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세진다. 그러면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거잖아.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이게 반발력에 따른 에너지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해라? 점점점 불안정해지는구나. 그러면 이건 뭘까, 이건. 가까워질수록 세진 힘이 인력이잖아. 얘는 점점점 결합에 도움을 주잖아. 얘는 안정이라니까. 그래서 이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칭해요, 이렇게. 그럼 두 힘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에너지를 보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둘의 상호관계의 힘의 합력이거든. 이러니까 물리하는 친구들이 또 합력 0. 이러지 마세요. 작용점이 하나, 물체가 하나, 물리학은 물체 하나, 둘 이러고만 따지잖아. 여기 전자 뭐예요? 구름이죠? 그럼 작용점이 어디겠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얘들은 합력이 0인 곳은 없어요.
그냥 딱 보니까 어디가 최소입니까? 여기가 최소잖아. 최소. 그래서 잘 봐요. 여기부터 여기 차이.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 차이. 보이죠, 이거? 이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때의 에너지는 이게 내려가면 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아래로 더 내려가면 결합력이 센 거라고요. 이것은 이온 결합력이라고도 부르고요. 비례하니까요.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물질의 녹는 점으로. 척도죠, 척도 그냥. 녹는 점 물리변화잖아요. 근데 척도. 알았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보이죠? 여기를 R0로 쓴다면 이 R0가 갖는 의미는 가장 이상적 이온간거리예요. 이때가 가장 안정한 이온간거리. 얘를 그렇다고 이런 거 속지 말고 Na 플러스 Cl-R0 결합한다고 이거 2분의 R0는 나트륨 이온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건 아니야. 어차피 봐봐. 누구 이온이 더 커? 얘가 더 커. 두 획간거리 재봤자 얘 쪽에 가까운 쪽에서 R0가 형성이 돼. 반 딱 자르면. 알겠니? 자, 그런데 니들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 봐라. R0보다 멀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노란 거, 파란 거 누구랑 비슷하냐? 그렇지. 그래서 인력이 우세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R0보다 가까우면 누구랑 비슷하냐? 파란색과 비슷하지? 반발력이 우세합니다. 그 책엔 없지만 잘 봐. 여기를 그대로 내려봐. 그대로. R0야. 그리고 세로축을 힘이라고 줄게. 사실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데만 도움을 받아. 반발력? 오, 당연히 세지, 저렇게. 반발력이 힘이에요. 자, 이온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반발력 좀 세지는 거 맞죠? 근데 인력도 어떻다는 얘기죠? 점점 세집니다. 인력도 세져요. 인력. 근데 이 R0보다 멀면 인력이 우세하고, 응? 여기보다 가까우면 반발력이 우세한다는 그래프야. 그렇다고 여기 딱 보면, 합력이 0.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는. 여기는 두 힘의 합력이 0이 아니라 최소점이에요. 압력이 최소점, 그 합력이 최소점인 것이 여기다. 0은 아닙니다, 절대. 작용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고요. 여기에 응용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여러분, 이게 NaCl 그래프죠. 여러분, 얘들 보면 이온 간 거리가 누가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누가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얘는 볼 것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나트륨 이온은 10번 네온을 따라가죠. 그 다음에 리튬은 누구 따라가요? 헬륨 따라가죠. 그럼 얘가 멀어요, 이렇게. 거리가 멀면 힘이 약하겠지. 그래서 결합력은 얘가 더 세요. 에너지잖아, 이게. 결합력이 에너지잖아. 고로, 잘 봐요. 여기에다가 제가 LiCl을 그린다면, 이게 LiCl이에요. 보세요. 거리 어떻게 됐어요, 거리? 가까워졌죠? 에너지 어때요? 더 세졌죠? 이 표시죠. 알겠어요? 그러면 KCl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KCl. KCl을 넣게 되면 얘 이쪽이쯤에 있어야겠죠. KCl. 응? 봐. 얘하고 얘로 놓으면 거리는 당연히 얘가 멀어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도
거리가 뭐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얘 여기다 표시해야 되겠지? 어떤 색깔이 이쁠까? 쓱쓱쓱.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K씨야. 거리는 어떻게 됐고? 멀어졌고. 에너지 어떻게 됐어? 작아졌잖아. 그러면 너희한테 결론은 뭔지 아냐? 결론은 이거야. 이 빨간색의 NaCl을 그려놓고 이렇게 선을 나눠. 1, 2, 3, 4를 그려놔. 시험 문제는 반드시 여기서 나온다. 시험 1, 3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에너지 세지고 거리가 멀면 에너지 약해지고 여기서 나온다고. 시험은 뭔 말인지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1, 3만 잘 보라고. 1, 4분면 3, 4분면만 잘 봐. 알았어? 이 보라색이 누구라고? LICL이야. 얘가 KCL이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내지만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 NaCl로 하자. 이러면 누가 제일 에너지가 크겠냐? 얘야. 제일 가까울 거 아니야. 거리, 이용간 거리 제일 작고 에너지 제일 작겠지. 어디 보면 3, 4분면에 위치하고 얘를 기준으로 놓는다면 NaCl을. 얘가 어디에 있겠다? 1, 4분면에 있겠지. 거리가 멀고. 이런 거 볼 줄 알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그 그래프의 중요성이 얘들아. 그럼 요걸 갖고 이제 희화시켜 볼게. 잘 봐.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남자 여자잖아. 멀리 있으면 어때? 보고 싶어. 와, 인력이 우세. 그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맨날 싸워. 에이, 반발력이 우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밀당.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대신 얘들아, 멀리 있다가 여기로 가려면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야.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건데, 반대로 여기 있던 놈이 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봐라. 열을 흡수했어. NaCl에서 열을 흡수했어.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물리변화지. 나트륨이온 Cl-이온이 붙는 건데 뭐만 더 세진 거야? 이온 결합력만 더 세진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얘기라고. NaCl이 Na 플러스 Cl로 나뉘네. 우와, 화학변화. 이러지 마. 설탕을 녹여서 뭐 만들어? 그거 뭐라고 그러냐? 뭐라고 한다고? 달고나. 그렇지. 달고나. 와, 화학변화. 이러면 죽는다. 그거 녹인 거잖아. 용량이야. 써? 달아. 그지? 물리변화야. 이온이 더 벌어진 거 가까워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화학변화의 에너지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가까이 있을 때가 안정하다. 다시 말해서 수증기보다는 물보다는 얼음이 안정해. 왜? 우리 얼음을 전기분해하고 물을 전기분해할 때 누가 쉬워? 물이 쉽지. 얼음은 녹여서 물 만들고 또 끓여서 수증기 만든 다음에 전기분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정하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안정하다는 표현이 그거야. 화학변화하기 어떻다? 어렵다. 이해 갔어요? 그런 표현용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물에 대한 용해성이 높다, 좋다, 이런 말은 나칼지람이라는 이온들이 들어갔을 때야. 그치? 이거 100% 구경꾼 이온이다. 그들은 물 분자에서 둘러싸이기 때문에 삼토막을 통과할 때도 물은 통과해도 얘들은 통과 못하는 거야. 알았어? 그거 나중에 알고. 전기도수 아까 봤지? 고체 상태로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이 불가하다. 그러나 용이 되거나 그 다음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기분해도 가능했고 전도성도 있다라는 얘기. 자, 마지막에 녹력비는 비교적 높다. 이건 뭐냐면 얘랑 관련 있어. 정전기적 인력을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써.
K는 쿨롱상수고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자는 거지? 이 분모가 이온간 거리야. 이거의 제곱분해. 사실은 이온간 거리는 분자에 비해서 너무 영향력이 적어. 그래서 우선 봐야 될 게 전하량 곱이야. 먼저 전기력이 F니까 F는 전하량 곱이 우선이야. 이걸 우선 선택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NaCl이 있어. 이온간 거리가 어떻든 간에 얘보다는 무조건 얘가 세. 얘보다는 무조건 얘가 세. 얘보다는 무조건 얘가 세. 무슨 얘기냐? 얘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고. 얘 플러스일까 마이너스 2가야.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고 플러스 3가 마이너스 2가. 이런 얘기야. 아, 전환에 클수록 세구나. 얘가 보통 800도시거든, 염화나트륨이. 얘 정도 되면 2800이야. 알았어? 얘는 3000이 넘어가고. 알겠지?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두 번째야. 그럼 전하량 곱이 일정한 거야. 그러면 힘은 이온간 거리의 제곱. 결국 뭐냐? LiCl이 있고 NaCl이 있고 KCl이 있다면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어떻게 되냐? 멀지. 그러면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녹는 점이 높다 이런 뜻이야. 이온 결합력이 더 세다. 가까울수록이니까. 다시 NaF, NaCl, NaBr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는 멀잖아. 브로민 이온이 크니까 덩치가.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녹는 점은 어떻다? 낮다라고 해야지. 얘랑 반대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니네가 표에 진짜 봐봐. 그 밑에 표를 보면 NaF, NaCl, NaBr 이 세로줄을 쭉 보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그랬더니 녹는 점이 점점점 떨어지더라 이거야. 결합력이 약하니까. 물론 그 옆에 있는 이쪽의 원소들 마찬가지. MgO, 그지? CaO, SrO를 보더라도 그래. 그런데 왼쪽 세로줄과 오른쪽 세로줄 녹는 점이 천지 차이야. 왼쪽은 800, 그다음 뭐 저기 뭐 900, 996, 747 이런 건데 오른쪽은 2000이 다 넘어가. 비교해보자. SrO가 이온 사이 거리가 258 피코미터야. 10의 10승 나노미터라는 뜻이야. 10의 10승 미터, 소리. 10의 10승 미터라는 뜻인데, 거리가 258인데, NaF는 235야. 더 가깝지? 귀잖아. 그런데도 SrO가 엄청 높다는 건, 누가 우선한다? 전하량 곱이 우선한다는 뜻이다. 알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161쪽 봐봐요. 자,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속 원자는 전자를 얻고 잃고죠. 이거 X. 그 다음 두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한. 그죠? 이런 건 정말 기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요, 나트륨 원자의 전장계가 염소로 간다라고 설명을 해요. 원래 잃어버리는 건데 그걸 염화이온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11번 나트륨은 전자 11개죠. 17번 염소도 전자 17개예요. 그런데 얘가 NaCl 이온이 되잖아. 그럼 나트륨 분명히 잃었고 염소 얻었잖아. 근데 똑같아요. 전자수는. 전자수는 똑같습니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어도 10개, 18개니까. 이해 갔죠? 이런 표현을 한다. 네 번째,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아주 옳은 소리를 했어요. 다음 다섯 번째,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 이온과 부끄럽죠. 가까울 때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반발력이 우세. 너무 멀면 인력이 우세. X.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1번. 염화나트륨에서 각 이온은 어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입니까? 나트륨은 10번 네온, 염소는 18번 아르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한다고? 정전기적 인력. 야,
전기력이면 전기력이 왜 정이란 말이 왜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데 니들 나트륨이 말이다. 에너지를 받으면 나트륨 이온이 됐다가 지나가는 전자를 받으면 다시 나트륨으로 돌아와. 무슨 말이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전기가. 전기가 영원하면 전기력이라고 불러. 근데 우리도 봐봐. 정전기 어떠냐? 순간적으로 마찰했을 때 잠깐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음 세 번째.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자료인데 이름, 식을 써라. 1번 우리 이 생각해야지. 나칼륨 여기 있네.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다. 염화칼륨 한 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가하고 일간에 MgCl2 명심 양이온을 먼저 써주고 음이온을 뒤에 써주고 이름 부를 때는 뒤부터 불러준다. 염화 마그네슘. 3번 이거는 산화칼슘이 되겠죠. 4번 산화 알루미늄 Al2O3. 근데 여러분 이거 보이죠? 얘는 이거잖아요. 그럼 얘 얼마일까요? 이거죠. 얘는요? 이거죠. 그래서 얘를 산화구리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것 뜻이에요. 이가. 제2산화구리. 그럼 얘 뭐라고 부를래요? 제1산화구리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해갔지? 로마 숫자는 양전환을 의미합니다. 아셨어요? 다음 네 번째,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해 녹량권염이 높다. 맞습니다. 고체 상태, 액체 상태, 소리. 액체는 있지요. 다음 X입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스러지기 쉽다. 그저 그런데 웃긴 게 뭐예요? 다른 전하를 띤 이온 사이 아닙니다. 같은 전하를 띤. 그러니까 이런 걸 내신에 내면 정말 여러분들 코베이기 딱 좋죠. 자, 다섯 번째. 각 물질의 녹는 점을 부등으로 비교하면 1번은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NaCl이 가깝잖아. 그쪽으로 부등호. 그 다음 NaF, CaO. 볼 것 없죠. CaO 쪽으로 부등해야죠. 왜? 전하랑 곱이 크니까. 이가. 3번 이가끼리잖아. 그럼 MgO 쪽으로 부등호 쳐야죠. 가까우니까. 그 다음 4번은 이가가 오른쪽에 있죠? 그쪽으로 부등호 치십시오. 뭘 알았습니까? 전하랑 곱이 우선이고 그게 동일하다면 거리를 보자. 이해 갔죠? 자, 여러분들 숙제가 뒤에 쭉 있는데 저기까지 페이지 167쪽까지 풀어 오십시오. 아시겠죠? 풀고 질문하시고요.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봅시다. 고생했습니다.